오! 와! 와! 제주스! 와우! 달슨의 라이브. 자,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습니다. 1차전 때도 지난 2월에 16강 1차전 때도 2대1로 잡았는데 홈에서 열린 지난 새벽에도 또 한 번 2대1로 했습니다. 레알을 상대로 해서 두 번 모두 승리하면서 시티가 8강에 올랐습니다. 야, 이러면 사실 맨시티는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인연이 좀 닿지 않는다. 2016년에 4강에 올랐던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단 8강에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때 2015-16 시즌 때 4강 했을 때 챔스에서 4강에서 덜미가 잡혔던 팀, 그러니까 시티의 덜미를 잡았던 팀이 누구냐면 레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레알을 잡고 8강에 올라가게 됐네요. 야, 사실 그 시티가 레알 만나면은 그동안 경기 되게 어렵게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까지 전만 하더라도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레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만 두 번 이겼는데 그게 다 지난 16강 1차전, 이번에 16강 2차전입니다. 와, 이번 시즌 진짜 시티가 챔스에서 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맨시티는 준비 진짜 많이 했네요. 아, 좀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좀 많이 했고,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왜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지, 현대 축구사에 있어서 명장 중에 왜 한 명으로 꼽히는지를 보여준 그런 경기입니다. 뭐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빠졌다든지 맨디가 오늘 징계로 못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플랜 B를 만들어서 오늘 경기를 싸웠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세리오 라모스가 징계로 못 나온 그 공백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바란의 실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을 놓고 보면서 뼈아팠는데, 또 그걸 또 맨시티 입장으로 보자면 그걸 너무 공략을 잘하더라고요. 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러니까 시티의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놓고 레알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솔직히 축구 전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가 못하는 건 감추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가 잘하는 건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 상대가 약하다고 느끼는 거는 더 못하게 계속 공략해가지고 또 흔들리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팀 간의 선발 라인업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 자, 이 오늘 두 팀의 선발입니다. 지금 이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선발 라인업이 나오는데, 오늘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면 필 포든을 선발로 냈잖아요. 그래서 스털링과 제주스, 필 포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왜 마레즈라든지 이런 선수 대신해서 필 포든이 나왔을까? 물론 필 포든이 시즌 말미에 흐름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오늘 딱 뛰는 걸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지난번 1차전을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오늘 홈 경기에서 시티 입장에서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8강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미드필더 구성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귄도안과 로드리를 동시에 투입했잖아요. 원래 저 위치에 귄도안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다비드 실바 같은 카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귄도안과 로드리를 동시에 넣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좀 수비에 대한 밸런스를 많이 신경 썼다는 겁니다. 필 포든을 전방에 오늘 냈는데 교체된 게 한 67분에 베실바오 교체돼서 나갔는데, 그때 팀 평균이 얼마였냐면 한 7km 정도 달릴 때여서 개인 평균이 혼자 거의 10km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잖아요. 앞에 넣어가지고 마레즈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격은 몰라도 이제 수비 쪽은 좀 약한 선수니까 포드를 넣어가지고 막 계속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하더라고요. 스털링, 제주스, 필포든 넣어가지고 전방 압박을 아주 계속 강하게 한 거예요. 왜 전방 압박을 하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네, 그거는 바로 지금 레알의 저 뒷공간 한번 보세요. 쿠르투아 골키퍼 있고 앞쪽에 에데르 밀리탕이 있고 바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약점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진짜 판단을 잘한 거예요. 상대가 결국 센터백 쪽에 세리오 라모스, 라장군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에데르 밀리탕이 나오면 에데르 밀리탕 그 자체도 약할 뿐더러 바란이 자기가 항상 안정감을 가져왔던 파트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란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공략 포인트를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포든, 제주스, 스털링으로 저 뒤를 계속 전방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레알이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공포스러웠던 게 후방 빌드업 안 되잖아요. 계속 찔러대니까 전방 압박을 맨시티가 하니까 레알이 뒤에서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정말 아마 바란 입장에서는 자기 축구 인생의 가장 악몽과 같은 경기가 됐을 겁니다. 네. 이런 악몽도 없을 거예요. 두 번의 실점 장면에 다 자기 어떤 실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첫 번째 그 실점은 쿠르투아 키퍼하고 뒤에서부터 볼 주고받다가 전방 압박 막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제주스에게 볼 뺏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털링에게 실점을 했던 그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실점은 그 바란이 실수를 했는데 두 번의 실수가 연속으로 이어진 장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볼이 높게 떴을 때 헤딩 그 자체의 미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헤딩을 미스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미스가 있었냐? 판단 미스예요. 그때는 볼을 잡아놓고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미스가 연속으로 이어진 거죠. 첫 번째는 기술 자체, 기술 실수예요. 그러니까 헤딩이라고 하는 기술 실수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거를 백패스를 하면 안 되는데 백패스를 하려고 했던 판단 미스. 이 두 가지 미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이제 골이 들어갔었던 그 장면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제주스에게 이제 골을 또 허용을 했는데 이거는 딱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바란의 미스 혹은 그 기회를 살렸던 스털링이나 제주스였던 그 집중력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놓고 보면 상대의 오늘 그 레알의 약한 지점이라고 봤던 약한 골이라고 봤던 세리오 라모스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아주 강하게 세웠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뒷공간에 균도안과 로드리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사실 그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 그 개인의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을 방어하려고 하셨던 대처적인 수비 전략 이것도 아주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그 전술적인 선택이 좋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선수로도 놓고 보자면 근데 진짜 케빈 데브라이너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득점을 했던 건 다른 선수들인데 경기를 지배한 거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김덕배. 네. 오늘 경기에서만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9번의 기회 창출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동료의 기회로 만든 장면을 9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김덕배의 자신 케빈 데브라이너의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최다 기회 창출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서는 2003년 이후에 어떤 선수도 이렇게 많은 기회 창출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김덕배가 해냈습니다. 진짜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능력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근데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후방 쪽에 세리오 라모스의 징계 결장이 아주 결정타기도 했는데 또 다른 선수로 얘기하자면 오늘 뛰었던 선수 중에 보면 아자르는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아자르 잘 안 보여요. 이게 아자르가 사실 이제 라리가에서 레알이 우승하긴 했는데 아자르가 좀 힘든 시즌을 좀 보냈잖아요. 처음에 이적한 다음에는 뭐 체중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상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좀씩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도 있긴 있었는데 오늘 경기만 딱 놓고 보자면 진짜 거의 뭐 아자르가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벤제마나 이런 선수가 혼자 어떤 개인 능력으로 막 뭔가 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아자르 쪽에서 이게 수비를 분산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예. 그래서 아자르는 오늘 뭐 이 진 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리오 라모스의 어떤 공백과 더불어서 아자르의 어떤 부진도 레알에게는 좀 뼈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맨시티가 수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은 고민이 좀 되겠구나 이런 거 좀 느꼈어요.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팀 득점은 제일 많았어요. 100골 이상을 때려 넣은 유일한 팀입니다. 맨시티가 102골을 때려 넣었죠. 이건 리버풀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수비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우승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졌었는데, 오늘도 이제 보면 그 라포르트의 파트너도 페르난지뉴를 내렸잖아요. 내렸고 왼쪽은 맨디가 지금 못 나왔기 때문에 주안 칸셀로가 좀 나왔는데, 그 벤제마에게 그 실점할 때 장면을 보면 호드리구가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도 측면 풀백이 그걸 제대로 커버 못하고, 올라온 볼을 벤제마가 헤딩을 할 때도 몸싸움이라든지 헤딩 경험을 제대로 못 해줬단 말이에요. 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맨시티가 이미 나단 아켄은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쿨리발리라든지 계속 수비 쪽의 자원들, 아니면 알라바라든지 이런 선수를 왜 영입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줬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긴 했지만 수비 쪽은 확실히 좀 더 고민이 남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단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이끌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빨리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 통산 121번째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패비 한 수 위였다. 이거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